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관님과 함께 또 시장 이번 주 흐름, 오늘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은 금요일 날 이제 밀렸는데요.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선물 시장에서 미국 선물이 오름세를 타면서 우리도 지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미국 시장 금요일 날 하락을 해서 21선 돌파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외에서는 약 3% 정도 상승을 하는데 그걸 이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항상 따라가는 기조거든요. 근데 본장과 우리나라 본장을 보면 약 4% 정도 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4% 앞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에서 지금 3% 오른 것이 우리나라 시장을 2%를 끌어올리는 게 맞나라는 의문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달리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국이 코로나가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실업 대란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빠졌어요. 실업률이 거의 1%가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금의 지표는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그 지표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 1% 정도 올랐는데 주가는 1.6%밖에 안 빠졌어요. 만약에 실업률 1%가 과거사에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아주 폭락을 하겠죠. 자, 그만큼 시장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 안다. 그렇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약세의 모습을 보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장이 어떤 대응을 할지 좀 봐야겠지만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 2주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죠. 유럽에서 일부 국가들은 정점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투자가들이 불감증이 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악재가 좀 더 희석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나온다면 사실 지금 호재가 나올 건 없죠.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를 너무 빨리 썼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재료를 시장에 내보낼 게 거의 없어요. 지금은 무조건 악재가 약간 불감증이 와서 악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 아니면 약간 호전세가 보이는 모습. 아니면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어느 정도 되는 모습. 이런 게 있는데 백신은 제가 바이오를 해봐서 아는데 그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 물론 방송에서는 분위기를 띄우면 달라지지만 진짜 백신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의 모습은 상당히 잘 견디고 있는 거 맞다. 특히 시간에서 해외 시장 오르는 것이 국내 시장에 영향권을 주고 있는데 그 영향의 제가 볼 때는 과하게 영향이 오고 있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키높이가 안 맞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기술적인 부분 보시면 아까 제가 4% 정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이게 다우 차트예요. 다우 차트인데 음봉, 양봉,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파락 부분에서 지금 뭔가 하방 경제 지석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디에 있냐면요. 요 내려오고 있는 게 이제 21선인데 21선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캔들의 1.6%의 지금 상승분, 약 4%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오늘 미국 장이 3% 상승을 하고 우리나라가 현재 보합이면 키높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된다. 같이 가거나 미국이 먼저 가고 따라가는 기조가 많은데 지금은 약 이틀 정도가 앞서갑니다. 지난번에 하루 정도 앞섰다고 했죠? 이틀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약간 변화가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것이 뭐 하락을 간다 안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있어요. 물론 위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한 번 더 밀었다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가는 건 맞을 거다. 가는 거에 대한 대전제는 변화가 없고요. 다만 미국 시장 우리하고 너무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조금 안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 오기 전에 종목들 한번 쭉 둘러봤는데 지수 대비로 종목들이 못 가요. 너무 희한하게도 못 갑니다. 이럴 때는 항상 둘 중에 하나죠. 주가를 다시 빼던가 아니면 그동안 시장을 끌어갔던 종목들이 교체가 되는 과정 이런 경우일 거거든요. 근데 제가
수급을 아까 봤더니 수급에 상당한 변화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지금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감산을 합의를 안 해요. 그래서 원래 6일 날 하기로 했었죠. 오늘. 그랬다가 3일 정도 뒤쳐서 이제 9일 날 진행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 1,500만 원 배럴 정도 감축안을 제시했죠. 그 정도 가능하다. 근데 푸틴 같은 경우는 1,000만 배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과정에서 더 이상 협상이 안 되니까 미국하고 캐나다가 관세를 들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석유 감산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회적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석유 관세를 검토하게 되면 결국 손해나는 것은 수출국이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이번에는 타결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구나. 물론 지난번에 감산 실패로 쭉 빠졌지만 그건 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이번에 아마 감축안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구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원유 가격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요. 지금 보시면 제가 선을 한번 그어놨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선이요? 이 선이 어떤 건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그어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다가 요 밑에 저점에다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해놓은 거였어요. 근데 이걸 딱 깨트려 버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었죠. 왜냐하면 이 정도에서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갔어야 되죠. 트럼프 발언이 시장을 흔들었었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돌파하려는 시도가 이 유가 차트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원유는 일단 바닥을 찍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아직 감산이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감산은 안 될 수가 없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원자재. 원자재 중에서 어떤 거냐? 원유가 올라가지 않는 한 시장은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 사례 보시면 여기도 이만큼 회복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 지점에서 셰일가스가 다시 또 재생산을 시작하면서 다시 빼버린 거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가 내려가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어렵습니다. 결국 원유는 올라올 것이라는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결국 지금 지난번에 제가 올해는 원유가 테마주가 될 거다 그랬는데 오히려 진짜 테마는 테마가 됐는데 빠지는 테마가 됐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저점에서 집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전체 시장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틀을 본다면 원유가 안 가고는 시장은 갈 수 없다. 이 해석을 꼭 해야 될 겁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양적 완화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현재 시장 원유는 결국 갈 거다라는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제가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22거래일째 매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아마 몇 번을 얘기해 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이 돌아올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받쳐야 될 것이 풋을 매도하는 거. 그 다음에 선물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현물을 매수한다. 아마 그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현물 들어오기 전에 움직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예요. 프로그램 매수. 그게 왜 그러냐면 웹도독 장세다 보니까 항상 꼬리가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지난번에 3월 18일까지 하락할 때 풋을 계속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샀어요. 그 이후부터 3월 18일부터 선물을 계속 매수를 합니다. 27,000개, 거의 3만 가까이 매수를 합니다. 근데 주가는 빠지죠. 현물을 팔으니까요. 그 다음에 들어올 게 뭐냐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이 들어오게 되면 베이시스를 넓히면서 컨텐코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오랜만에 여기 프로그램 매수가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삽니다. 항상 우리나라 시장의 매수 수급 상황을 보시면 기관의 매수에 현물 매수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선물 매수는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기관이 현물을 매수 안 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지금 사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구조로 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외국인이 현물을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 시점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갔던 물량이
일정 부분의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와서 물량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귀환하는 시점은 근접해 와 있는 건 맞을 거라는 거죠. 근접해 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지금 시장에서 힘들게 버티던 사람한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거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한번 흔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프로그램 매도해서 눌렀잖아요. 근데 올라왔으니 외국인 선물을 사기 위해서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는 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이 있어야만이 더 싸게 집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시장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차트상으로 보시면 아까 제가 우리나라식 차트하고 보시면 약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차트는 여기에 있어요. 요 목요일 날 장대 양봉, 요 양봉 밑에 음봉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위에 음봉이 있어요. 그렇죠? 상단에 음봉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양봉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개의 캔들이 미국과 우리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다는 얘기는 다시 회귀 활용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회귀는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21선 부분을 하방 경직선으로 잡는. 그래서 21선 누울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이 되게 의외다. 물론 갭상승이 하나, 이제 두 개째 나오다 두 개를 메웠거든요. 두 개째 나온 것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건 사실이지만 미국과 우리가 2%에서 4%의 갭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많다. 물론 기관들이 매수해주고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면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합의를 합니다.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 기회라는 것은 다른 거 없죠. 선물에서 매도 쳐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줬듯이 현물에서 눌러서 다시 받을 기회를 줍니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굉장히 다른 모습일 것이다라는 해석을 해볼 필요는 있고 다만 코스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21선 위로 확 올라왔어요. 근데 코스닥은요, 사실 이번 하락 때 외국인과 기관이 짝짝꿍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해석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나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김동섭의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장 보겠습니다. 지수가 초반에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죠. 조금 전에 우리 김동섭 전략가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시고요. 1.7%, 코스닥은 2% 강세 흐름 지켜내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과연 언제 좀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매도고요. 오늘 이제 금투 쪽에서 기관들이 좀 시장을 바치는 게 눈에 띕니다. 시장 공감 1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